도영아 잘 지내니? 여기는 여전하다. 자, 오늘 배울 게 합성함수예요. 그 합성함수가 뭐냐면요, 함수 두 개의 논리를 겹쳐놨다고 해서 합성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x라고 하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어. 1, 2, 3이라고 할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y라는 공역으로 2, 4, 8이라고 할게요. 아무거나 막 쓴 거니까 논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일정한 논리 하나 f라는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논리가 하나 더 있었던 거야. 그걸 g라는 논리라고 했을 때 2, 4, 8에 대해 가지고 뭐 6, 4, 10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막 쓴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 저렇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를 G서클 F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면서 합성함수가 시작이 돼요. 논리 두 개가 합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관련된 논리가 이쪽 오른쪽에 붙어요. F고요. 마지막에 관련되는 관여하는 논리는 G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이거를 G서클 fx의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괄호를 쳐가지고 해도 괜찮죠.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fx들이 이 gx라는 논리의 정의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입력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 자, 이름을 좀 붙여놓을게요. 자, 맨 마지막에 변론이 되는 거를 껍데기 함수, 겉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겉함수로 할 거고요. 요 내부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속함수,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속함수다 이렇게 명칭을 정할 거예요. 그럼 왜 저 명칭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의 결론을 낼 때에는 겉함수 논리를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 겉함수 논리 위주로 해서 나오게 되는 속함수의 논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적으로 좀 분리를 좀 해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함수와 속함수라 표현을 바꿀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함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자, 우리가 G서클 fx라고 했을 때 여기 f에 먼저 들어가는 숫자는 1, 2, 3 중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얘의 정의역, f의 정의역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G서클 f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f1이 2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g2를 물어본 거고, 그래서 6이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의 모험, 1의 모험이죠. 1이 저기로 가서 6이 됐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G서클 F2라고 하면은 2의 모험이 4로 끝나는 거 이해됩니까? 4로 갔다가 또 4로 간다, 그치? 마지막으로 G서클 F3은 8로 갔다가 10으로 가니까 결국 10으로 끝나겠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출발되는 x값들은 f의 것이었고요. 그 중간에 나오는 애들이 g의 것이어서 그래서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에 1하고 2가 있고요. 그리고 y하고 z 논리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만약에 내가 f라고 하는 논리가 1하고 2를 넣었더니 3하고 4가 나오는 논리였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g라는 논리가 3하고 4하고 3하고 4? 아니지, 3하고 5하고 7에 돌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이게 1, 2, 3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두 개는 지금 합성을 했을 때 함수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아니요 라고 선생님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에 쌤이 쓴 거를 가지고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거든. 얘가 3하고 4가 올 거야. 근데 얘 여기에서 F 논리는 그런데 이 G 논리라는 게 3하고 5하고 7 가지고 매칭된 논리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말이야. 여기에서 1이 3으로 갔어. 그러면 3은 3이니까 1로 가는 거. 요 루트는 괜찮아. 그지? 근데 2가 4로 갔는데 4가 갈 곳이 없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에 4가 없었잖아요. 그럼 홈리스가 되면 그 함수 안 된다 했죠. 이러니까 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 이게 4였다면은 괜찮죠? 근데 여기 5가 있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G가 갖고 있던 논리였어. 그냥 순수한 논리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게 된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 논리하고 좀 다른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얘가 정의역이었어요. 그죠? 근데 Y는 치역이잖아요.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앞에는 치역이 맞죠? 근데 요 뒤에 있는 거는 G의 정의역인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치역으로 끝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었죠, 방금처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려면요, 치역보다 정의역이 큰 상황이어야 됩니다. 즉 G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범위가 F가 가지고 있는 결론의 범위보다 넓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속하는 상황이 돼야지 우리는 합성함수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방금 이제 하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되나? 안 되는구나. 이거는 상관없네. 요럴 땐 상관없는데 여기가 7이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얘가 넘어올 곳이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합성함수가 정의되도록 하는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하나를 좀 배우면 되는데, 자, F서클 G하고 G서클 F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F서클 G하고 G서클 F가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먼저 적용되는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거잖아. F1이라는 거는 6으로 끝나 F서클 G서클 F에 의해서.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6, 4, 10이니까 이미 출발이 다르죠? 얘하고 출발이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교환 법칙 성립은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고요. 자, 대신에 결합 법칙은 괜찮습니다. FGH에 대해서 여기 뒤에를 먼저 합성을 하고 앞에를 합성하는 거라 G하고 H 앞을 합성하고 뒤를 합성을 하는 거랑은 순서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유리한 쪽을 먼저 합성하는 쪽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정리되는지를 요 문제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fx가 역시 이번에도 구간함수로 주어졌습니다. 네, 출발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서클은 괄호라고 생각하고 바꿔주시면 제일 편해요. 자, g-1이면 여기 -1이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항이 f-3으로 바뀔 거고요. 자, f2,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에 논리를 따라가므로 g4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f-3이라는 거는 -1보다 작으니까 위로 들어가고요. 8이 될 거고 4는 여기에 대입하니까 12. 아우, 틀렸네. 어디서 틀렸을까? 10인데. 선수 진짜 못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2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합성함수.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합성함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거니까 밑에 있는 그냥 이거밖에 볼 게 없네? 자, 벤 다이어그램 합성함수는 얘인데요. 좀 지워야겠다.
자, 요거는 그냥 손으로 하면 돼가지고 그냥 지웠고요. F3이 1인 건 알겠죠? 자, F서클 F3이라고 하면은 F3은 먼저 갑니다. 그럼 1이야. 요게 1이니까 F1 물어보는 거라서 2가 되면 됩니다. 자, F3이 아까 1이었어요. 그리고 F1이 2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2니까 F2는 4다. 해서 얘는 4가 되겠군. 이렇게 우리가 길찾기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뭐 간단하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990이 아니지 100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또 지워야겠네. 자, 1001번에서 1, 2, 3에서 x에서 x로의 1대1 대응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길찾기 하는 문제라 보시면 돼. 자, 어디다 볼까? 여기다 풀어볼게요. 네, 1, 2, 3하고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네, 정역하고 공역이 생긴 게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냥 x에서 x입니다. 이래도 우리의 논리는 f가 하나 있고 또 x에서 x까지의 논리에 대해서 g라는 논리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고요. F3하고 G2는 둘 다 1로 같대요. F3하고 G2는 둘 다 1로 같대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두 개 그려놓고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요. 자, F서클 G2가 1이에요. 근데 G2가 1인 걸 알기 때문에 F1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서 G2가 1이잖아. 그러면 F1이 2네? F1은 2구나.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F2가 3인 걸 알아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F2가 3인데 F3으로 했네? 그럼 G1이 1이잖아요? G1이 1이니까 아닌데? G1은 2지. G3도 3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길찾기 끝내 놓으시면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예, 끝났네. F2가 3이고요. G3도 3이라서요. 더하면 6입니다. 이러고 끝내시면 되는 거. 자, 요 문제가 왔어요. 자, 요번에 볼 거는 1002번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1002번에 대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원래 저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특수하게도 한 번씩 성립되거든. 우연의 일치야, 그건. 자, 그 구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나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를 두 가지 설명을 좀 곁들여 볼게요. 자, F서클 GX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속함수를 먼저 바꿔놓고 겉함수에 대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겉함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속함수를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 뭐 방법적인 방법이고 그냥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 자기가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한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FGX니까 F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X 빼기 2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속함수를 먼저 바꾼 거죠. 이 속함수가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냐면 A 뒤에 있는 괄호 여기 들어가야 돼서 여기 마이너스 X 빼기 2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겉함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gx가 여기 들어간 거라서 agx 더하기 1이구나. 표현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x가 마이너스 x 빼기 2로 바뀌는 걸로 가는 형태예요. 자, 사실상 결론은 똑같고 식의 표현 자체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 동일한데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좀 편한 사람이 있고요. 이게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후자를 좀 더 편애하는 거를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끊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겨.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표현을 조금 더 선호했으면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G서클 fx를 해볼 건데 gfx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은 두 번째 논리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겉함수가 마이너스 x 빼기 2니까 마이너스 fx 빼기 2로 바뀔 거고 fx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빼기 2 이렇게 바뀐다 보시면 되겠죠. 위에 거랑 아래 게 같은 식이라 했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구나. a가 보자 2죠. 네, a는 2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지금 현재 본 거는 함수 자체를 합성함수를 해서 정말로 함수 자체를 구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본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보면 되겠고. 자, 자, 그 다음은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fx하고 gx에 대해 가지고 f서클 gx를 주었다, 그죠?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갈 겁니다. 자, gx에 대해서 gx 더하기 a가 4x 빼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근데 문제가 FE가 3이라고 나한테 줘놓고 시작했어요. 그럼 FE가 3이니까 A가 1이죠? 저거는 약간 남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겉함수, 속함수 중에 속함수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GX가 따라서 4X 빼기 3 된 거 맞습니까? 얘가 얘죠? 그럼 B하고 C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속함수는 유지를 하되 겉함수를 변경시키는 쪽을 좀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은 1009번으로 좀 난이도 높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fx라고 하는 식이 구간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gx라는 식에 대해서 f서클 gx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됐다고 되어 있다. 그지? 자, 이번에도 그러면 선생님은 동일하게 g서클 fx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물론 취사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도 괜찮네요. gx가 x 더하기 5니까 나한테는 그냥 f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자, 그럼 내가 가진 fx의 각 항에다가 5를 더해서 구간함수를 완성시켜버리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10이라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x 더하기 10이라 표현이 되면 되겠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고요. x가 0보다 작은 조건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된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이거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자, 우선은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부터 그리자. 10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식이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10보다 큰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의 모형은 요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죠. 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얘가 접해야 된다고 하니까 중근이고요.
판별식을 좀 써봐야 되겠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임을 알게 된 거고 A가 루트 10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0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그림상 플러스 루트 10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겠다 그죠? 플러스 살짝 현타올 뻔. 자 플러스 루트 10이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최소값은 여기에서 10이 돼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죠? 네, 따라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마지막에 결과를 좀 그래프도 한번 좀 그려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한번 같이 봤고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프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까지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걸 봤으면은 옆에 있는 1012번으로 갈게요. 자, 요번에 볼 거는 뭐냐면요. 이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hx 구하기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것 때문에라도 아까 봤던 속함수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f서클 h가 g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f서클 h에 x 대신에 h를 넣은 거잖아요. 그게 x를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gx랑 같습니다. 이러니까 얘 넘어가고 나누기 3하면 답 나오겠다. 그죠? hx 자체 정의는 이렇게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 볼 거는요. K서클 F가 G가 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생겨 라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합성이라는 게 있잖아. 합성을 여러 번 해도 동일한 차수가 유지가 되는 거는요 1차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을 하는 게 x에다가 x를 넣고 x를 넣고 x를 넣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 x의 세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f서클 gx라고 하면은 결국 gx에다가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세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x 6제곱까지 늘어나 버리죠. 즉 이렇게 차수가 차이가 나는 상태가 됐을 때 1이 아닌 차수일 때는요 차수가 늘어납니다. 입력이 되고 거듭제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차수가 1차일 때는 1차에다 1차를 넣어서 1차에 1차승이면 그냥 1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어나질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납득이 됐다면 이 문제가 바로 그 녀석이거든요. 자, K서클 fx라고 해서 K에다가 fx 이렇게 지금 합성을 했는데 얘가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1차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1차로 났다고 하면은 얘도 몇 차다? 1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kx를 ax 더하기 b라고 1차니까 가장 기본적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k서클 fx라고 하면요 a 곱하기 fx 플러스 b가 바로 g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fx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봅시다. a에 3x 빼기 2 대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식입니다. 항등함수란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ax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므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a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b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네. 3분의 2니까 3분의 5죠. 네, b는 3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kx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3분의 5라고 끝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이게 납니다. 네, 두 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네, 오늘 역함수까지는 못 가겠다. 합성함수만 끝날 거고, 그리고 수요일날 역함수 하면 될 거고, 금요일날 잠깐만요. 아, 있었어? 언제 왔어? 숙제하고 있어? 아이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월수금 불렀어. 제 과목 도움을 했거든. 그래, 아직은 말 잘 들어. 합성함수는 이런 것이군 하고 좀 느껴지시면 좋겠네. 선생님 예전에는 속함수 바꿔서 넣는 걸 해줬거든. 근데 그게 진짜 효율이 안 좋더라고. 애들한테 이해시키는데 이게 훨씬 나을 거예요. 겉함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근데 B가 왜 3분의 5예요? 3분의 5 아닌가? 잠깐만, 플러스 3분의 2구나. 3분의 1이다. 아까 잘했네. 네, 말하면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마탱이가 좀 갑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 됐죠? 네. 에이, 못했네. 에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 니네한테 A라는 함수랑 B라는 함수 fx, gx 주고 막 서로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를 주면서 합성을 시켰는데 귀찮은가 봐.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할 거지롱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f의 n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정의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합성을 여러 번 할 때 우리 여기다가 승수처럼 표현할 거야. 그럼 쌤 50제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괄호치고 여기다 50제곱 쓰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 그 위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합성을 50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 50번 합성을 할까 우리가? 한번 해봐! 막 이러면 아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써보면서 규칙 파악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규칙이 파악되진 않습니다. 써봐야 됩니다. 근데 한 4개에서 한 6개, 많이 쓰면 8개까지 쓰면 규칙 나와.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 번 합성하는 거란 얘기는 알았으니까 F2로 출발할게요. 자, F2라고 하면 X가 2일 때니까
1이죠. 자, 타이밍을 알아 얘가. 선생님 뒷목 잡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F1은 1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인 건데, 자, F 서클 F2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봐봐. 요 안에 있는 게 그냥 얘지? 그럼 얘가 F1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4란 말이야. 자, 그 다음 F 서클 F2라고 해보자. 하면은 이만큼이 4지? 그냥 얘는 그럼 F3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F4가 2지? 그럼 그 다음 거는 F2 물어보겠지? 얘가 넘어올 거니까. 얘가 1 물어보고 4 물어보면 2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F2가 1인데 나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치? 여기잖아. 그러면 3개가 주기가 된 거죠? 그럼 5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요? 답은 4지? 끝.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다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냥 1, 그 다음은 1 넣고 4, 그 다음 4 넣고 2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자가 1017번. 네, 이거 잠깐 쓰고 나서 이거 한번 할게요. 요거 다음에 혹시 그래프야? 유형 16번에 끝나네. 네. 자자자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휴. 자, 네. 자, fx에 대해 가지고 짝수, 홀수 요런 거 있고요. f100이 곧 1 되는 거 언제야? 이번에 숫자가 좀 바뀌는 패턴을 알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출발이야. f100은 50이지? 그럼 그 다음은 F50 하면 되겠지? 그럼 25지? 그럼 또 F25 하겠지? 몇 번 했는지만 생각하면 돼 이러면서. 그럼 25 넣으니까 13이지? 그럼 그 다음은 13이니까 7이지? 그러면 왜냐면 2배 여기다 넣고 그냥 나누기 2 때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건. 그 다음은 F7이겠네? 또 얘네 4네. 그 다음 F4는 2지? F2가 1이다. 알고 몇 번 했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했네요. 네, 7.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부러 다 안 쓰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앞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다 쓰면서 가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이니까. 연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주기 찾는 방식이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엔 그림 문제 정리하시고요. 이제 유형 2개 남았슈. 다음 시간에는 조금 길 겁니다. 역함수는 양이 조금 길어요. 앞에 있는 1대1하고 막 다 끌고 와야 돼갖고 유형이 많아요. 했는데 먹을 게 없고 이런 것도 나고 좀 하고.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아니야 테레가 아직 안 끝났어. 가만히 있어야지. 대기 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젠 다들 뭐 했어? 이제 한 2개 남으니까 여유가 넘치죠? 네. 쌤은 어제 중증 예상센터 봤어. 다이어트로 파라까지 다 봤어. 근데 만화랑은 아예 다른 얘기더라. 웹툰은 원래 웹툰이 있거든. 웹소설이라. 그러니까 웹툰에서는 막 얘가 약간 초능력을 갖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냥 갖다가 뭐 외인부대 스파하면 안 되죠. 그냥 주지훈 멋있다. 주지훈 멋있다 정도? 네, 뭐 그러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이거는 그래프를 좀 크게 놔두고 보시면요. 제도 지워야겠네. 자, F서클 B에 대한 값과 같은 거 찾는 우리한테 그 요령을 좀 알아야 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요령이냐면요, 이거 보세요.
FB 내가 알아요. FB가 여기에요 하고 알았잖아. 근데 여기 좌표가 뭐죠? 하니까 Y뿔 X 준 거거든. 이게 C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Y뿔 X 준 이유가요. 이렇게 줄 거가지고 얘 C였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요게 C였잖아. 그럼 FC는 뭡니까? 여기에요 하면 여기군요. 네 D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건 FD는 뭡니까? 여기군요. 여기군요. 이군요. 네, 답은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막 약간 사다리 타기 하다 보면 끝납니다. 얘는 3문제도 없을걸? 있네. 두 개를 섞어놨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섞는다고 다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프 2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번에도 봅시다. 이번에는 FA, 자, F서클 GA가 8이다. 자, 요 얘기는 근데 나오길 잘했다. 자, FGA가 8입니다인데 내가 지금 현재 8이라는 결론값에 대해서 여기에 숫자만 있고 A가 없잖아요. B도 없어요.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8이군요.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8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GA가 얼마이기 때문에 F 모시기가 8 된 거죠? F가 그러면 8일 때, 겉함수가 8일 때를 봐야 되는데, 또 위기가 왔다. 이게 fx입니다. 그러면 여기잖아요. 즉, 얘가 4일 때 8이었던 거잖아. 따라서 GA가 4라는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자, 겉함수가 결론이라 했죠? 결론이 8로 났어. F에 대한 결론이 8이래. 어떨 때? F가 어떨 때 8이 나올까? fx가 지금 선생님 색을 좀 칠해줄까? 잠깐만. 자, 요게 fx입니다. 지금 요게 gx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8이라는 결론이 나는 게 8을 따라가서 이게 8이었고요. 이 보라색이랑 만나는 게 여기니까 4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4여야지 8이 되는 걸 알았죠. 그럼 GA가 4인 거죠. 그러면 언제 또 GX가 4가 될까? 또 4를 따라가 보니까 여기잖아. 여기가 4였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언제야? 8일 때 맞습니까? 따라서 A가 8이어야지 G8이 돼야지 4가 된 거잖아. 따라서 A가 8임을 알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거 설명 같이 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요것도 괄호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G11이 뭔지부터 알고 와야 돼. G11. GX가 지금 흰색이니까 G11은 8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8이야. 근데 아까 F8은 어딨지? F8. 여기거든요? 여기가 얼마인가 했더니만, 여기군요. 11. 그럼 여기까지가 11이 된 거 이해됩니까? 그럼 마지막 G11을 구하면 됩니다. G11이 지금 흰색이니까 G11은 아까 8이었는데? 따라서 B는 8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림에서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맨 처음부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y = x 기준으로 해서 교점 생기는 거 좌표를 다 써놓으세요. 일단 이런 식으로 다 써놓고 나서 시작하면요 좀 더 편해요. 알겠죠? 자, 이거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하고 할 오늘의 최대 난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최대 난제입니다. 최대 난제. 그리고 지금 여기 다 3명 다 중간고잖아. 수행평가 100% 출제되는 문제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매년은 픽스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고정값으로 수행평가를 무조건 이걸 냅니다. 이거예요. 자, 정리됐으면 시작할 거니까요. 정리 먼저 해보세요. 한 100걸로 낼 때 됐다 했는데 한 100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독하다. 끝까지 안 돼. 이쯤 내가 말했으면 한 번은 내줄 법한데 한 번도 안 되네. 중간고 진짜 미쳤네요. 그러니까 쉬운데 애들이 어렵게 공부를 해.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운 거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상황이야. 진짜 골 때려요. 쌤이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응?
쌤한테 이런 쉬운 거. 그러니까 너희 학교에 나올 문제는 내가 아예 그냥 필살기를 가르쳐 줄 거라 그냥 풀면 무조건 다 맞아. 지금까지 매년 모든 학생들이 다 만점 받아왔거든. 아니, 니네도 이 레코드에 만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나올 건 그런데 학교에 안 나올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조금 거기에서 좀 이해가 어렵다는 거야. 자, 정리됐으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게 1번이에요. 1022번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얘기하면은 아마 충분히 그냥 풀릴 겁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선생님하고는요 굉장히 원론적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f서클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f서클 fx 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겉함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x에다가 fx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fx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x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fx가 순수하게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범위도 x가 아니라 fx가 이렇게 표기가 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조건이 이대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fx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저 fx에서 어떤 조건인지 좀 먼저 참고할 겁니다. 자, fx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 가지고 그려볼 건데요. y = x가 0에서 1까지 벌어진대요. 이렇게 돼 있었겠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벌어져 있대요. 이렇게 돼 있겠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fx가 이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fx가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여기잖아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 것 같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0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등호가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0일 때가 등호가 없었으니까. 자, 아래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됐나 보니 fx가 0에서 1이니까 여기를 말하거든요.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가 얘죠. 그리고 그때 x값은 0에서 1까지 왔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던 이 범위는 0에서 x가 이거 반대로 썼다. x가 1까지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고 0이죠. 제 반대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fx 제곱이라고 하는 게 x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fx란 녀석도 이제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이라고 했던 마이너스 x제곱 맞나? 좀 잘 썼니? 오, 이게 이랬나? 아, 내가 학원에 냈던 문제랑 이거랑 다르구나. 변형이 있었군요. 요거는 그대로 된 거 같네. 자, 그냥 할게요. 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라고 하는 x범위에 따라서 fx는 뭐가 되냐면요. 얘가 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4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되버려요. 자,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x가 0에서 1까지인 거 아닙니까? 그럼 x가 0에서 1까지니까 0에서 1까지면은 얘가 지금 정의가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x가 되고 끝나게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의 4제곱의 마이너스인데 걔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니네가 안 배웠는데 아직 이상하다. 그리고 0에서 1까지는 y = 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래 처음 그래프랑 거의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차수가 달라.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해서 우리가 답이 그러면 3번인가?
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원래 선생님이 냈을 때 이게 답이 되는 걸 내줬는데 그때 잠깐만 이거 좀 찾을게. 그때 변형 문제를 내가지고 그랬나? 답은 맞아요. 답은 맞지. 원래 이거 나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게 어려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잠깐만 식을 조금만 내가 바꾸자. 그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가 마이너스면 되나? 그리고 얘가 플러스면 될 것 같은데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 문제를 변형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조금 약간 너무 좀 쉬웠던 것 같아갖고 이거 이러면 이제 그냥 할만한데요? 이럴 것 같아갖고 저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F서클 fx에 대한 표기를 했을 때 자 우리는 fx의 제곱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fx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fx가 0까지 등호 여기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0에서부터 fx가 1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갖고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니 그래프 좀 바뀌었죠 지금 선생님이 플러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라서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여기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가 돼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아 이거 부등호는 여기다. 그쵸? 네 마이너스 1이 등호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가 1이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방금 전하고 사실상 조금만 바꿔가지고 다시 범위 설정하는 거죠. 자, x가 0에서 1까지면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범위에 따라서 내가 x가 0에서 1까지면은 마이너스 x를 따라간다 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위에 거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0에서 1까지가 아까 x제곱이었잖아요. 여기서 1까지가 마이너스 x로 됐네. 아 이거 산수 어렵네. 잠깐만. 아니 맞죠. 네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니까 정신없어. x제곱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x제곱이 되고요 밑에 건 마이너스 x제곱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니 0에서 1까지가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휘고 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자 이거는 어떨 때냐면 얘들이 차수가 2차가 붙어 있을 때 그때 좀 이런 변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합성해서 아까 우리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납니까? 1차끼리 합성할 때는 1차인데 2차가 끼면 차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좀 차수에 대한 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생긴다 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차수가 높은 함수가 껴있다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봐서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빡세다는 건 알 겁니다. 빡센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좀 지우고 해야 되겠는데? 지울 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끄면 내가 저걸 모르잖아. 어떡하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하기 위해서 얘를 희생하자. 있는 그래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 자, 우리가 F서클 fx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fx라고 하면요 x가 누구한테 먼저 f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향받은 f가 나머지 다른 f한테 또 영향을 준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에서는요,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일정한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0까지 갈 때랑 0에서 1까지 갈 때 두 가지 법칙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는 동안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fx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바뀐 거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움직이는 형태는 몇 차였어요? 1차 2차.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어떻습니까? x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동안 0에서 1까지 변하고 있던 거 맞죠? 그럼 얘는 0에서 1까지 변하는 건 맞는데 얘는 몇 차? 1차로 들어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애들이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자, 근데 얘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하면요, f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하면 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할 건데 이번에도 역시 2차 형태인 거 맞아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는 동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렇게 변하니까 2차 형태인 거 맞죠? 자, 그리고 0에서 1까지 x가 0에서 1까지 또 변한다고 했을 때 또 0에서 1까지죠. 그럼 0에서 1까지 변형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대신 이거는 1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걸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내가 기본 베이스 마지막 겉함수는 f예요. 이 f의 겉함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하는 동안 내가 이 그래프를 따라갈 건데 2차였는데 그 전에 왔던 애도 2차였죠. 2차에 2차가 합성되면 몇 차? 4차죠. 근데 생긴 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한다 했으니까 4차지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0에서 1까지는 1차와 1차 합성하면 1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에서 1까지 변하는 건 맞는데 근데 직선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볼 함수는 2차가 없습니다. 다 1차인 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2차가 아니고 1차가 나옵니다. 1차가 나옵니다. 네, 알겠죠? 자, 거기에 대한 선생님이 꼼수로 가르쳐 줄게요. 이게 니네가 이거를 범위를 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 다 해가지고 그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도 당연하고 못 맞출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진 않고 일반적으로 2차는 절대 내지 않았어. 지금까지 무조건 1차고 1차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쌤 봐도. 그리고 1차가 원래 중요하고. 자,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자, 1023번 가지고 우리가 방금 한 이야기를 조금 틀어볼게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식으로. 자, 내가 뭐 일단은 이제 뭐 범위적인 부분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결국 f 서클 fx니까 또 x가 f한테 영향을 줄 거고 이 f가 새로운 f한테 영향을 줄 거야.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놓을 수 있죠. 자, 근데 얘도 논리가 몇 가지? 두 가지인 거 맞습니까? 자, 출발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랑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y는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0에서 2까지 변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밑에 1에서 2까지는 2에서 0까지 변하죠. 그럼 얘를 반대로 2에서 0까지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자, 얘들은 1차예요. 그죠? 직선이니까. 1차일 때는요, 바로 여기에 그래프를 박을 수가 있게 돼요. 내가 0에서 1까지를 넣었더니만 0에서 2까지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f가 0에서 2까지 변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볼 겉함수의 그래프는 0에서 2까지 표현되는 거 맞죠? 언제? x가 0에서 1 사이에. 그러면은 요 안에 요 뾰족한 삼각형 형태가 길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 자, 2에서 0까지 변한다고 하면요, x가 2에서 0까지 변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2까지 갈 때에도 한 번 더 뾰족하게 나타나겠죠. 그래프 다 그린 거예요, 이게. 자, 그렸어. 여기서 문제. 여기 좌표 얼마게?
1대1이었잖아. 그러니까 0.5. 여기는 1.5로 할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율 관계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래프 다 그렸죠. 자, 학교 시험을 어떻게 풀 거냐면 요거 다음 문제 가지고 보여드릴게. 요거 이제 납득이 되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자, 다음 문제에서 학교 시험이 나올 거면은 뭐 이런 거에 내거나 방금 전 걸 낼 건데 다 똑같아요. 자, 0에서 4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f 서클 gx라고 해가지고 f가 gx가 x가 g한테 영향을 주고 g가 f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g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자, 얘가 가지는 구간이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0에서 1까지 변할 거고요. 그 다음은 1에서 2까지 변할 거고 2에서 3까지 변할 거고 3에서 4까지 변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동안 0에서 2까지 변할 거고요. 얘는 그 다음은 2에서 1까지 변할 거고 그 다음에는 1에서 그냥 멈춰 있을 거예요. 1111 거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4까지 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직선이니까 다 1차입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 F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인데 자, 0에서 1까지면요 0에서 2까지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갔다가 올라와서 1로 끝나는 게 요 안에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2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갔다가 점프해서 1에서 끝나는 게 0에서 1 사이에 나타났다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면 2에서 1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2에서 1까지면 여기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는 직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2에서 1까지 가는 게 1에서 출발해서 0까지 가는 이 상태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2에서 3까지는 1만 계속 죽어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1만 죽어라 받으니까 0이죠? 1만 죽어라 받으니까 0이네? 쭉 2에서 3까지는 그냥 0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1에서 4까지 움직이니까 3에서 4까지일 때 1에서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3까지 점프를 하겠죠. 자, 여기가 아까 2였고 3이 여기인데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3이라는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관계식과 구간식을 다 쓰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원래는 구간식을 다 주고 나오기도 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구간식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자, 구간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fx라고 하는 건 말이야 0에서부터 x가 1까지 1에서부터 x가 4까지가 좀 다른 논리인데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죠? 그냥 직선 방정식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요거는 1분의 1이니까 y는 x 빼기 1이다. 1,0 지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프를 보고 그냥 만들면 돼. 자, 그럼 얘는 gx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 2x죠? 언제?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에서는 기울기 1자리 마이너스 x 그리고 3이었겠다. 더하기 3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은 상수함수였죠. 1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 맞아요.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다. 4보다 같다까지 갈게요. 기울기 3이죠. 3x 그리고 3,1 지나니까 3, 3은 9 빼기 8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앙고 시험을 칠 때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그래프를 개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맨 밑에 만들어 그래프를 그리시오로 끝나니까 그 위에 빈자리에다가 이거식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식 쓰면 돼요. 그럼 예식 쓸 때 우리 친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쌤 여기 그래서 좌표가 뭐죠? 이거지. 자, 합성함수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비율관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저기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1에서 2까지 사용된 그래프 맞아요?
그러면 내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 밑에 밑변의 길이가 1대1인 거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2분의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F 서클지를 GX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좀 많아. 자, 그럼 처음에 보자. 2분의 1이고 2니까 4네.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1이니까 2x고 2분의 1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2x 마이너스 1이겠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x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2 한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0 잡아서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남았는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3이죠. 그리고 3,0을 지나니까 3, 3은 9 빼기 9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해서 얘 쓰고 얘 밑에 있으면 돼. 그림 그려면 다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여기 이거 gx 다 넣어야 됩니다. gx를 넣고 0에서 1까지 gx가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게 얘, 그리고 1에서 4까지면 얘 이거 다 따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넣고 합성하고 때리면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무조건 틀립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변화하는 흐름을 가지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 3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그 영상으로 바로 올려갖고 지금 바로 공유방에다 올려줄 테니까요. 요거는 몇 번 더 연습하시고 수행평가 때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야, 2학기 수행평가잖아. 한참 남았어야. 그치? 오케이. 네, 오늘 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합성함수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다음 시간은 역함수 볼 겁니다. 그러면 함수가 끝나고요. 그 다음 시간 유리식을 볼 거고요. 유리함수를 볼 거예요. 유리함수 엄청 쉬워요, 진짜. 무리함수 진짜 쉬워.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쉬워. 근데 3가지 이야기할 거거든. 정근선이랑 접한다, 지난다, 그리고 시작점.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면은 다 풀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나가봅시다.